IT 관련 분야로 안면인식 기술을 북측 기술자들이 개발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셨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오셨는데, IT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반이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사업이었다라고 해서 북측과의 연락, 이메일 주고받은 것은 통신 연락이 되는 것이고, 북측의 IT 물품을 받은 것은 금품 수수, 기술자들에게 하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비를 준 것은 편의 제공, 개발 관련한 자료 제공도 편의 제공,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 중에 방위사업청 관련해서 경계감시 관련한 기술적인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고받은 이메일은 또 이적 목적의 국가기밀 누설이다 해서 간첩죄까지 적용되고, 간첩죄가 제일 형량이 높은데요.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공소장과 내용이 동일하게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4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남북 IT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남북 경협인의 사업과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그런 처참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남북 경협 사업의 최초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고가 되었고, 5.24 조치 이후에는 실제로 어떤 승인을 받고 할 수 없는 상황들 아닙니까? 2010년 그 당시부터의 사업은 국정원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개입이 있고, 국정원이 북측 정보를 수집하는 대가도 주었고,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중개인으로 해서 개입돼 있고, 그런 남북 경협이 통일부라든가 승인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을 통해서도 또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연속선상에서 그런 꿈을 가진 거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남북 교류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결국은 국가보안법의 극우적인 시각에서 보고서 위험하다, 안보에 위태롭다,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서 처벌한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보안법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개인의 인권을, 개인의 삶을 극악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고, 가족들은 가장을 잃어버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자녀들마저도 아버지가 왜 잡혀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3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다가 법정 구속이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가보안법의 그 위력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는 항소심에 집중해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해서 김호 대표님 무죄 석방을 위해서 우리 변호인들, 또 김호 대표님들 가족, 또 많은 대책위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일입니다. 1심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많은 반박을 했어요. 주된 쟁점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국가보안법은 적용은 배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법에서의 신고라는 부분은 국정원의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사실상 승인받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런 남북 교류협력법이 적용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주되게 다퉈졌고요. 그리고 북측에 김일성 대 IT 기술자가 반과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대방이지 반과단체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다퉜고, 또 중국 국적의 재외교포도 반과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쟁점으로 다퉜습니다. 그 외에도 자진지원 간첩 관련해서는 사실상 기술적인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쪽에 보낸 부분이 국가기밀이라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부분도 기밀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퉜고요. 그 외에도 많은 쟁점들이 있고, 그 쟁점들을 정리해서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건 결국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관검사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우리 또 국민들의 의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거되고, 북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비뚤어진 생각들이 제거되고 국가보안법의 힘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사실은 또 판사들도 용기를 내서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남북 교류 협력이고,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 테러의 위험에 직면하겠다라는 이유로 직면하지 않았어요, 명확히. 근데 한국은 여전히 북의 사이버 테러의 위험에 직면한 사회로 낙인이 돼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법정에서 판사가 이거 증거가 없네요, 입증하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만 나오면 해결될 문제가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공정한 사법 시스템 하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들씌워진 어떤 탄압이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포사회로 한국이 처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항의 물고기처럼 이렇게 표적이 누구나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민주화되었다, 선진국이다, 이런 허위의식들이 많이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양심에 맞게 살 수 없는 이런 체제인데도 사문화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에 길들여진 노예의식, 그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아가야 될 근본적인 지향을 못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북에 대해서 적대하도록 강요당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했는데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이렇게 둔갑이 되고, 둔갑된 이 사건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서 국가보안법의 파시즘, 악법으로서의 그 부분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저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은 굉장히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맞닿아 있는 제2의 해방이 올 때 가능한 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맞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싸워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면서 싸울 수 있을 때 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